4의 개송, 열반에 대한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빨리어로 된 거 보면은 열반에 대한 고찰이라고 이름하는 제25장 24개송 밑에 문 1번이 만일 모든 존재가 공하여 발생도 없고 소멸도 없다면 무엇이 끊어지고 무엇이 소멸되기에 열반이라 칭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일체가 다 공하다고 하면은 열반이라고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전부 다 공한데, 전부 다 공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에 떨어진 견해예요. 보통 보면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공이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일체 모든 있는 것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 이것을 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다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그것이 열반이란 말이냐? 그러면 그것은 무슨 열반이 있겠느냐? 당연하게 이런 이제 의문이 들죠. 그래서 오늘 이 열반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1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공하다면, 공하다는 이 말은 아무것도 다 없어진다면 발생은 존재하지 않고 소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멸, 발생하고 소멸하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재거나 소멸로부터 열반이 추구되겠는가? 아무것도 생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느냐? 열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이 분의 의도는 공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공을 잘못 이해하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무분별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별이 다 끝나버린 지혜.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 이 섬의 현상에서 현상세계가 다 사라져버린 것. 그러면 이것을 무분별지혜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분별지혜를 무엇을 보고 무분별지혜라고 하는가 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멸하는 현상하고 그 반대되는 생멸하는 현상이 다 꺼져버리는 분별이 없는 상태하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분별지라고 하는 이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뜻일까? 이렇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무분별지는 무엇을 무분별지라고 하느냐? 이것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무분별지가 뭔지 물으면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만일 모든 존재가 공하다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발생도 없고 소멸도 없다. 당연하죠. 아무것도 없다면 발생도 있을 수 없고 소멸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발생도 없고 소멸도 없는데 무엇이 끊어지고 무엇이 소멸되기에 열반이라고 부르겠는가? 끊어질 것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열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공할 수가 없다. 공한다면 이런 허물이 있기 때문에 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공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를 끊고 오음을 소멸하는 것을 이름하여 열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이 뜻을 정확하게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으면서 나에게 이 질문을 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하고 머리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 정리가 되지 못하고 공하다라면 일체가 모두 다 끊어져 버린, 분별이 다 사라져 버린 무분별 지혜를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론을 배우다 보면은 일체를 다 파괴해 버립니다. 일체를 파괴하고 일체를 다 해체해 버리는데, 그러면 해체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럴까, 이런 이제 의문이 되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답이라 2번 그대의 말대로 만일 모든 존재가 공하지 않다면 오히려 발생도 없고 소멸도 없으니 무엇이 끊어지고 무엇이 소멸되기에 열반이라 칭하겠는가. 이제 반대로 이제 묻는 거예요. 답을 하면서 만일 공하지 않고 존재한다고 하면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있는 것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성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주가 끝나도 영원하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공하지 않고 반대로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실체가 있는 이것은 뚱보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있으려면 이것은 영원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자성이 있는 것인데, 있으면은 제 혼자도 존재해요. 옆에서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비교에 의해서 동그라미 있는 것이 아니고,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것이 자성이 있어갖고 제 스스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실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실체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만일 모든 존재가 공하지 않다면, 즉 실체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발생도 없고 소멸도 없다. 실체가 있으니까 소멸되는 깨짐도 없고, 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없다가 뭔가 싹이 터서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성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성이 있는 것은 발생도 없을 수 없고 또 소멸도 없게 된다. 그러니 무엇이 끊어지고 무엇이 소멸되기에 열반이라 생각했는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하다면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로 답을 해주는 내용이, 그러면은 실체가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이 답이에요. 그 밑에 있는 2번, 만일 이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그 실체가 있다고 하면은, 실체가 있는 것은 영원하니까 발생은 존재하지 않고, 또 영원하니까 소멸한다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제거하거나 소멸하는 것으로부터 열반이 초구되겠는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불어 꺼버리는 것이 열반인데, 소멸도 없고 불어 끌 수도 없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열반을 초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만일 이 세상 전체가 공하지 않다면,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발생도 없고 소멸도 없을 테니 무엇이 끊어지고 무엇이 소멸되어서
열반이라 부르겠는가? 자성이 있는 것은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소멸될 수가 없는데 무엇을 전부 다 해체해가지고 열반이라 부르겠는가? 또 그러므로 이 섬이에요. 이 섬. 이것을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공하지 않다. 헛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 섬이라고 하는 유예요. 유나 무 아무것도 없는 것. 공이라고 했습니다. 무의 두 가지 무는 열반에 이르는 문이 아니다. 진정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밑에 있는 3번을 보면 획득되는 것도 아니고 도달되는 것도 아니며 단멸되는 것도 아니고 상주, 영원하다는 뜻이죠. 영원한 것도 아니며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소멸하는 것도 아닌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충문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는가? 열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로는 거울에 있는 그 밝은 이 깨끗한 면을 상상을 해요. 그래서 그 깨끗한 밝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오만 세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타나면은 그 세상들은 허상이니까 사라져요. 사라지고 나면은 밑에 남아있는 깨끗하고 밝은 것이 남아있다. 보통 이것을 열반이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충론의 설명을 보십시오. 깨끗한 것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이성이에요. 맑고 청정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뭔가 있으면 그것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생도 없고 소멸도 없다.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멸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부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일체 모든 것을 다 깨버리면은 다 헛것이니까 다 깨버리고 나면은 아주 청정하고 오염되지 않는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고가 움직여요. 이것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 오염이 안 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고요한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함정인 거예요. 정말해서 뭔가 깨끗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하다, 보통 이렇게 모든 걸 다 썰어버리면 공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공에 웃길까 싶어가지고 공한 그것까지도 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해서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 묶일까 싶어서 그 없는 그것까지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공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망념을 다 썰어버리면 거울처럼 그 밑에 있는 각성이 남을까? 깨어있는 이 마음이 오염 안 된 이 마음이 남아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 더러움, 이것이 각성이에요. 깨끗하고 오염 안 된 청정한 이것이 각성이 아니라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더러운 번뇌가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섬에
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집착을 깨주기 위해서 공이라고 하는 독약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다가 병을 다스리다가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낫는단 말이에요. 안 나으니까 최고의 수단으로 독약을 줘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고 독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약을 먹고 사람이 나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독약이 명약이다 이런 오해를 가지는 거예요. 그 독약이라고 하는 공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마지막 방편으로 쓰는 독약인데, 이것을 먹고 사람이 나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독약이 명약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리의 거울에 맑은 부분이 있는데 그 맑은 부분 때문에 오만 사물이 거기에 다 그림자가 비칩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를 허상이니까 다 지워버리면 그 밑에 있는 맑은 부분이 남을 것이다 하는 이런 오해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독약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3번에 보면 획득되는 것도 아니고 부정사를 계속 붙입니다. 도달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멸되느냐? 단멸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영원하냐? 상교하느냐? 상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발생하느냐?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소멸하느냐?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가능성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고 나면은 공이 남는데 그 공까지도 깨버려요. 그러면 뭐냐? 그럼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즉